매거진. 뉴스 매거진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제1부 2016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일본이 만약 100억을 줄 테니 소녀상을 옮겨주시오라고 한다면 한국은 그래요, 우리는 5배를 더 쳐서 500억을 줄 테니 야스쿠니 신사를 없애주시오라고 말하는 게 합당했겠습니다. 요시다 일본 수상과 만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요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승만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다 잡아가서 거의 없어요 라고 했지요. 요시다는 이승만 대통령을 호랑이에 빗댄 것인데 이승만은 일본인을 강도범으로 몰아서 한 큐에 끝내버렸습니다. 네, 이 내용이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폭군으로, 외국 정상에게는 소녀의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 캐릭터에 국민들은 멀미를 느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 말고도 새해 들어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전화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시다 일본 외상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될 것이라는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천주교 주교회의는 한일 정부 사이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그거를 어떤 형태로 그 해명을 할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 상실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인 20명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탈당에 이어서 후속 탈당이 잇따를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의장께서 제시하신 기준을 가지고 그 작성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성해서 1월 5일까지는 보내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에서 제시한 지역구 246석 안과 과거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253석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까지 합의해달라고 여야 두 대표에게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기상 특성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3.5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3년 전국 45개 지점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제1부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 땅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또는 성명 발표를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만날 주인공은 임명진 목사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장을 지냈고 유신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또 딸 박근혜 대통령과는 결이 많이 다른 삶을 살아온 임명진 목사입니다. 이 임명진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일타 쌍피로 공격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온 임명진 목사는 반기문 총장이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일 양국이 24년 동안 어려운 현안으로 돼 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 간의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추어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기문 총장의 이 말이 참으로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동안 유엔에 있는 여러 인권기구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된다. 예.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과 배상을 해야 된다. 예. 책임자를 기소해야 된다. 이게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권고했던 내용이에요. 법적 책임. 그런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예.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거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망발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표현을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다 속보이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보이는 것 결국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또 한국인으로서도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말고 한국인으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내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이 딴 사람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면, 더군다나 다음번에 무슨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행보가 반기문 총장한테 약이 될 거라고 보세요? 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을 대선 후보 지지 1위로 꼽는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대선 행보의 이번 발언은 당연히 독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 네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에 견인차 노릇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카피 문구를 만든 광고 전문가의 길을 걸었는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2012년 민주통합당과 지금의 새누리당이 닮은 꼴이라면서 강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야당의 분열에 따라서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속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자만하고 있고 위기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동원 씨 얼마 전에 새누리당에 복귀했죠. 카피만 있고 실천이 없었던 개혁 아니었느냐. 이런 말을 무척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지요. 지난 2012년 초에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줬을 때도 개혁과 혁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3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다시 개혁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은 그동안은 그러면 좀 지지부진 잘 안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거네요.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번에 이렇게 개혁을 외쳤지만 선거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주 공격받는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뭐 약속하고 뭐 이렇게 다 저기 분칠하다가 또 당신 그만두고 나가면은 그다음에 그 약속이 실천된 게 있냐. 예. 이런 얘기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거짓말장이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네 번의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는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조금씩 변화해왔던 것의 강도가 국민들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은 제가 홍보 자체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갖다가 충분히 제가 겪었던 부분, 예. 이 민간인으로서 겪었던 부분을 이 당에 와서 당에 전달하는 책무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당이 개혁으로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예, 단순한 당의 홍보 전략만이 아니라 민심 전달의 역할을 충분히 민심 하겠다. 전달뿐만 아니라 예.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의 신으로 꼽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젯밤 JTBC 뉴스룸 신년 특집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총선 100일을 앞둔 한국 정치 지형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선거를 앞두면 의례, 정권 심판론, 야권 심판론 동시에 제기되지요. 이번에도 심판론이 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은 야당은 고민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하면 된다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패널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 웃음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런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 전 슬퍼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저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예.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근데 다만 그냥 말로 좀 하자고요. 말로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나라를 위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나와서 이런 거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왜 안 되는데요 물어보고 그럼 들어보고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반영할게요. 이렇게 국가 운영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헬조선 뭐 교과서가 잘못돼서 청년들이 나라 떠납니까? 기성세대들이 이 모양으로 나라 만들어 놓고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자들끼리만 싸우잖아요. 예. 야당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스피커가 작아서 들리지도 않아요. 소리 질러도 보도도 안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큰 당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 노동시장을 어떻게 하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되살리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는데도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또 야당하세요. 뽑아주면 여당하고요. 예. 그렇게 마음 비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저는 총선에서 저절로 뭐 연대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이 판단이 올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용기 내서 이기고 지고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미리 겁먹거나 이제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이 시대의 욕통령, 욕근희 대통령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욕정희 전 대통령 딸이고 욕영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욕나라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욕누리당의 실소유주인 욕근희에 인사드립니다. 제 아호는 씨박입니다. 씨박 욕근희에 인사드립니다.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빅엿을 먹인 한일협상, 이거에 대해서 요즘 할 말이 있으십니까? 아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협상이 있겠어요? 또 한쪽만 만족시키는 협상이면 그게 어디 협상입니까? 굴복일 뿐이지. 지금 일본 우익들도 열받았어요. 무슨 그런 식의 협상을 한국하고 했냐고 말이죠. 일본 우익이 열받았고 우리도 열받았으니 이쯤이면 쌤쌤이다. 따라서 이참에 덮자, 이런 말입니까? 야, 그럼 네가 해봐. 너의 그 지랄 같은 꼰대짓으로 협상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쳤습니까?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날이 남았다면은, 응? 얼마나 남았다고. 살아계실 때 이거 결론 지어놓아야지. 다 돌아가시면 늦지 않겠어? 증거가 돼주실 분들이 없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할머니들 끔찍하게 여기는 분들이 휴일이란 이유로 협상 결과 보고도 안 합니까? 그래놓고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합의를 합니까? 욕근희 대통령님 언제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피해자가 납득하는 사과여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피해자 어디 갔습니까? 아니, 할머니를 끔찍하게 여기는 너 막말되지. 노인 폄하 발언이나 하지 마. 뭐? 시청역 에스컬레이터 없애자고? 그게 할 소리야? 말씀 잘하셨는데 그 어르신들 관제 데모에 동원하지 마십시오. 예? 돈 주고 동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일협상, 이게 무슨 이익을 거래하는 협상입니까?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한 협상입니까?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받고 또 책임지게 하는 일, 여기서 무슨 거래하고 협상이 있습니까? 막말돼지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뭐니 해도 뭐니야. 알아? 그리고 우리 아빠 봐봐. 우리 아빠의 용단이 없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일본으로부터 돈 한 푼 못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의 경제성장이 있었겠어? 막말돼지, 한번 얘기해봐. 그 1960년대 대일 청구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일 청구권으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돈을 받은 곳 말이야? 그 경부고속도로 짓는데 쓴 거 아닌가? 제일 많이 받은 곳은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여기 돈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은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거 만드는 데 쓴 건가? 아닙니다. 외환은행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일본으로부터 무려 8,129억을 받았어요. 포스코는 7,313억이 투여됐고요. 그런데 지금 외환은행 어떻게 됐습니까? 외환은행의 가치를 걸레로 만들어 놓고 론스타에 팔고 또 론스타는 떠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고, 일제로 인해서 고통받은 이 민족 구성원들의 피땀을 헐값에 사들여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허비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뭐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군데? 막말돼지, 한번 얘기해봐. 누구야?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사람들을 수탈하고 차별하며 독립군 임시정부 때려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대가를 어떻게 된 것이, 왜 아버지인 박정희, 아니 욕정희 각하가 인마이 포켓합니까? 아니 욕정희 각하가 독립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그런데 왜 일본의 돈을
본인이 가로챕니까? 욕정이 각하는 일본군 장교로서 일본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씨발 그만해. 야 네가 우리 아빠 만주 군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보태줬어? 아니면 면회라도 한번 갔어? 픽스 가가지고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봤어? 틈만 나면 일본군 경력들 먹이고 말이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조차 못하는 분이 단돈 100억 받고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팔아버리셨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아베가 큰소리치고 닥달하고 이러면 요크니에 대통령님은 여론 간보고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지지율 많이 떨어지셨던데 어떻습니까? 한복 입고 세계 일주하시면 그 지지율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나가보시죠. 야 막말되지. 반기문도 훌륭한 용단이라고 추켜 세웠어. 이번 한일 합의 아주 잘된 거라고 얘기했다고. 너 세계 대통령 반기문 몰라? 반기문이 한 말이라니까. 아, 친박이 선택한 차기 대통령 후보요? 유엔이 제시한 위안부 해법과 반대로 해서 할머니들을 기만한 문제의 인물 반기문이요? 아니 그 양반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 말고 앞으로 하실 일 뭐가 또 있습니까? 너희 씹새끼야. 그래 서너 명씩 대권 주자가 있다면서 야당은 왜 그런 반기문한테 날마다 지냐? 계속 지랄해. 안 말려 씨발. 선거 때 우리가 안 이길 것 같아? 일본군의 남로당의 반란군의 독재자. 이런 우리 아빠를 그래도 절반은 신 아니냐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 그거 알라고. 나라 팔아먹었어도 아마 우리가 짱 먹을걸? 이젠 포기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나? 이젠 부패 독재 세력과 더불어 함께해줘. 안철수 신당이라고 했나? 우리도 새로 올 신자 써서 새누리당 아니야? 중국 이름으로는 신국가당이야. 새누리당이. 같이 새로워지자. 안철수 신당, 신국가당하고. 선수끼리 왜 이렇게 서로 협조하지 않지? 협조할 거 하자. 우리 DNA 크게 다르지 않아. 정치 한 건에서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치 이슈를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김용민 브리핑이 한겨레 정치바 팀과 손잡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김원철 기자가 순회하면서 맡아줄 텐데요. 자, 오늘은 첫날이라서 정치바의 선임격인 김보협 바텐더를 불러서 브리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협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뭐 바텐더라고 명칭하는 게 맞겠죠? 직업이 두 개입니다. 기자도 하면서 바텐더도 합니다. 예, 정치바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정치바는 한겨레가 만드는 발랄한 전복을 꿈꾸는 정치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좀 한겨레 정치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 정치바로 건너온 한겨레 정치 콘텐츠는 아주 더 쉽고 재밌고 그런 걸 지향합니다. 그래서 단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웹방송, 팟캐스트, 혹은 정치 짤방, 이런 기타 등등의 형태로 정치를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은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했던 행사도 제목이 시민아 정치하자였거든요. 단순히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하자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치하자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놀이터의 기능은 좀 약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정치바와 함께 김용민 브리핑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정치바의 에이스들과 함께 이 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바로 우리 김보협 기자 선임이죠. 아무래도 그 우리 정치바의 바텐더들 중에.
예, 1호 바텐더입니다. 1호 바텐더, 예. 또 외국물도 먹은 바텐더. 예. 영국 갔다 오시고, 예. 네. 김보엽 기자와 함께 오늘 첫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대 안김. 문대 안김. 문재인 대 안철수 김한길. 오늘 DJ와 광주. 이걸 놓고 여론전을 펼쳤단 말이죠. 그랬었죠. 지난번에 YS 서거했을 당시. 예. 내가 YS의 정치적 아들이다.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그 외에도 사실 정치적 아들이다. 예. 라고, YS 서거를 자기 장사하는 데 써먹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진짜 아들이면, 예. 그분이 지향했던 것들을 잘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전으로 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라져서 더불어민주당이 됐고 안철수 의원, 뭐 김한길 의원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의원이나 김 의원이나 네. 두 분 다 이제 나가서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예. DJ가 나의 정치적 아버지다. 예.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 국립묘지를 갔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탈당한 의원들과 같이 네. 그 DJ의 부인 이호 여사를 방문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좀 잘 해보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더민주 예. 쪽에서는 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의 자산인데 우리의 자산이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네. 예. 왜 이 당을 떠난 사람들이 나가서 DJ 장사를 하고 다니느냐? 예. 이렇게 발끈을 하면서 네.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은 통합이다. 네. 유언처럼 마지막까지 남겼던 말씀이 몇 퍼센트를 내주더라도 네. 흩어지지 말고 통합을 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야권 연대를 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렇죠. 예. 떠난 자들이 DJ 정신 운운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그래서 더 정치를 나간 분들, 더 민주를 나간 분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 정치는 제가 하고 있는 웹방송 때문이고요. 예. 더 민주를 떠난 분들, 신당 추진하는 분들은 호남에 가서나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네. DJ 정신, 네. 우리가 DJ의 적자다, 뭐 이렇게 장사를 좀 할 것 같고요. 네. 더 민주 쪽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니 왜 우리의 정치적 아버지를 이 당을 떠난 사람들이 계승하겠다고 그러느냐. 네. 그래서 누가 결국 DJ의 정치적 아들이냐, 누가 그 유지를 계승하고 있느냐, 네. 이거 가지고 좀 보기 사납죠. 이 원조 논쟁도 아닌데 예. 그런 일이 결국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틈을 더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8분 정도 만나줬다. 네. 문재인 네. 대표 같은 경우.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0분 동안 만났고 비공개 만남도 있었다. 이런 걸로 네. 봐서는 이희호 여사, 그 DJ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희호 여사, 이분의 네. 그 어떤 기대와 또 지지가 안철수 의원 쪽에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을 벌린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의 얘기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호 여사께서 나는 누구 편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니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하면 네. 안철수 의원 쪽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가 결국 이호 여사 혹은 DJ를 계승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얘기고 그 틈을 어떻게든 좀 불려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농간이지 네.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는 거는 네. 그 언론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네.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을 수도 있다.
안철수 의원에게? 있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혼냈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취재가 안 될 겁니다. 네. 이호 여사님께 뭐 전화를 드려서 안철수 의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더민주 지도부는 탈당 세력을 맹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추미애 최고위원이 맹비난하는 부분은 좀 뭐랄까요? 2003년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당될 무렵에 끝까지 민주당에 남았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추미애 최고위원 아닙니까? 오늘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삼보일배를 한 적도 있죠. 이 총선 앞두고. 추미애 최고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죠. 자기의 그런 기억도 있고 해서 오늘 얘기는 아주 안철수 의원 쪽에서, 김한길 의원 쪽에서 들으면 아플 것 같은데요. 정치의 요체는 약속과 책임이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굉장히 날선 표현을 썼었습니다. 떠난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 더민주 지도부가 맹폭을 가했는데 말이죠. 뭐 지금 더민주 지도부 중에서 이른바 주류 쪽에 가까운 분들, 이분들은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김한길 의원이 사실 당을 여러 번 떠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 대선 전에도 당을 떠난 적이 있고 해서 주류 쪽에서는 이분에 대한 신뢰가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결국 민주적 원칙에 관한 건데 당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댔다. 그리고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탈당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총선 승리의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은 화려하게 탈당의 변을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이 싫어서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서로 상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양쪽 다 말이 요새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곧 동교동계와 함께 탈당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동교동계의 입장 어떻게 판단되세요? 그 부분이 좀 묘한데요. 동교동계가 정치적인 실체가 있나요, 지금? 없죠. 언제적 동교동계입니까? 정치인으로 보면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넓게 봐야 2-3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그 SNS에서 본 건 재밌는 건 박지원 의원이 이제 목포 지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시도당 지도부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동반 탈당을 강요했다. 아니 본인은 지금 주변 의견 듣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모아서 동반 탈당을 제안을 하고 표창원 씨의 표현에 따르면 강요, 압박을 했다. 더 이상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정치하지 말고 정계 은퇴해라. 표창을 던졌죠. 표창원 교수가 표창을 안철수 던졌군요. 의원 쪽 속내가 좀 복잡할 겁니다. 안 의원이 표방하는 게 새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구태 정치와 결별하겠다. 근데 지금 당을 떠나서 더 민주를 떠나서 안 의원한테 간 분들이 호남에서 그닥 인기가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구태 세력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동교동계의 합류 이게 안철수 의원한테 힘이 될까요? 힘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도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는데 동교동계의 대거 탈당 소식이 들리는데 바라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경륜도 있고 막상 세력이 있고 호남에서 어느 정도
저희 힘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네. 거듭 물었을 때도 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아직 네. 결정된 게 없다라는 뜻일 뿐이다. 예. 할 얘기가 없다는 거다. 예. 인데 안철수 의원 개인으로 보면 네. 이분 생각에 나는 새 정치를 할 거고 아. 과거 정치와는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정치를 하고 싶은데 예. 동교동계 그리고 박지원 의원 포함해서 호남 몇몇 의원들이 예. 그닥 새 정치라는 말과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게 네. 이제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동교동계가 대거 탈당을 해서 안철수 의원 폼에 안긴다. 예. 이게 안철수 의원한테 도움이 되겠는지 스스로 좀 자문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안철수가 동교동계를 마다한다.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거라고 해석을 하죠. 정대철 전 의원의 탈당, 합류. 네. 이것도 별로 바라진 않겠군요. 탈당했나요? 아직 탈당할 것처럼. 네, 방침만 좀 얘기를 했죠. 예. 안 의원 개인 정당이 아니라 안철수 플러스 한정배, 박주선 이 신단 세력이 모두 합해져야 되고 내가 그때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재밌는 건 이제 그쪽은 부자가 좀 갈리게 생겼습니다. 정호준 의원이 아들이죠. 그렇죠. 예. 정호준 의원은 더 민주를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 정대철 고모는 예. 반쯤 떠나 있는 상태인 거죠. 부자가 한 몸이어서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닐까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 그렇죠. 한쪽에다가 다. 정호준 의원은 그쪽에 합류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스스로에게 안철수 신당에 합류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겠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 더 할까요?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좀 재밌는 거여서 예.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마법 천자문? 예, 뭐 어린이들 공부할 때 어린이들 보는 거잖아요. 예. 뭐 불화 공격하면 물수 이렇게 방어하고. 그렇죠. 예. 애 키워보고 봤으면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 또 마법 천자문이 시리즈로 다 사줘야 될 테고 그럴 텐데 예. 오늘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군요. 네. 예. 이제 오부 요인 해서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야 대표도 왔을 테고 또 국회의장도 왔을 테고. 여야 대표까지는 안 갔고 특히 야당 대표 예. 문재인 대표하고 이정걸 원내대표는 초청은 받았는데 불참을 했고요. 합의 문제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제일 재밌는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정의화 국회의장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기자들의 관심사였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이 한마디 했겠죠.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된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해 옮겨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기대한다. 쟁점 법안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관심 법안 그거 왜 안 하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이 바로 이제 마법 천자문으로 막았어요. 이 양반이. 이거 정치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되나 봐요. 청정위 천하정. 이 얘기는 이제 맑고 고요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질 수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야, 선문답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나라를 맑고 고요하게 안 하잖아. 이 얘기인 거죠. 그 국민들이 편안하지 않은 건 그 국정교과서 강행하고 위안부 이 절섭이 협상하고 이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맞받아친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어요. 정약용의 식위정수 즉 식 먹는 게 정치의 수 가장 높은 것이다. 먹여 살리기가 정치의 첫 번째 할 일이다. 이 얘기를 패러디해서 화위정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합과 통합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경제 살리기도 결국은 정치가 화합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갈라치고 네. 이러고 있으니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즉 내 관심법안 좀 통과시켜줘라고 압박을 했더니 예. 이제 화위 정수 이렇게 막은 거죠. 아. 정의와 국회의장이 아주 재치 있게 예. 이 박 대통령의 압박을 피해가는 마법 천자문을 예. 구사했다. 제가 보는 관전평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앞에서 누군가가 각하 지금 정의화 의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리는 없을 테고 아마 예. 집무실로 돌아가서 정의화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서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알아차리고 이제 또 어떤 레이저 광선을 쏠지 모르죠. 이미... 제가 재밌었던 거는 예. 1월 1일에 정의와 국회의장 공관을 예. 방문을 했거든요. 예. 명절 때는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네. 정말 신기한 건 예.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갔던 시간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예.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 다 새정치 더 민주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단 한 명도 안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중에 청와대 쪽에서 파견한 어떤 분이 있거나 아니면 네. 저쪽 잘 들여다보는 기관에서 네. 도대체 정의화한테 새 인사 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들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흥미진진한 정치 이야기. 오늘 김보협 기자가 함께했는데요. 우리 한겨레 정치바에 유능하고 또 유망한 두 기자님과 또 내일부터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보협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 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 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 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 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 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아,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02-2605-3644.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제의 속살로 함께하겠습니다. 맡아주실 분은 이미 관훈 나이트클럽을 통해 발군의 전문성과 입담을 과시한 바 있는 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경제의 속살을 관찰해 주시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얌전한 어투로 말씀을 주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자, 우선 오늘 새해 첫 근무일이다 보니까 관가 또 재계의 시무식, 이게 네. 집중됩니다. 네. 이게 주목됩니다. 네.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곧 물러나게 될, 그렇지만 여전히 실세인 기획재정부 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일 텐데요. 네. 자, 오늘 시무식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발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 올해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문제인 건데요. 예. 이 정도면은 조금 정신분열에 가까운 발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이 됐죠. 이제 12월 11일 날 20일 전에 네.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위기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여건을 다 짚어봤는데 위기 가능성은 없다. 이게 20일 전에 한 얘기거든요. 20일 전에 한 말. 예.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시 와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짧은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최경환 부총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재임한 이후에 예. 너무나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함부로 해서 시장에 혼란을 줍니다. 실제로 경제부장이라는 존재는 네.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말을 정말로 아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장의 한마디가 경제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RB 의장, 제니 옐런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적으로 인터뷰도 하지 않고요. 말 한마디가 혼란을 줄까 봐 무지하게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네. 최 부총리는 20일 전에는 한국 경제가 위기다.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소리를 계속해서 해댑니다. 네. 이건 그냥 최경환 부총리 성격이 예. 요즘 말씀이 많으시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면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면으로 보면 예. 이분이 정체성 자체가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걸 다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인 거죠. 예. 최경환 부총리는 정치인이자 경제수장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출마를 할 때는 내가 네. 재임 기간 동안에 예. 경제를 굉장히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야. 네. 내가 맡았더니 잘 이끌어왔어.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를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개혁 같은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가 위기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경제 관료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이 나는 잘했어와 나는 잘 못했어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러니 어떨 때에는 나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예. 우리 경제가 괜찮아 이렇게 떠들다가 예. 대통령 눈치를 보면 아니야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이렇게 혼란스러운 발언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예. 최 부총리가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충성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관료였다면 예. 몹시 무능했겠지만 네. 이렇게 병신년스러운 발언을 계속하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인이다 보니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시장에 너무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경제 상황이 최경환 부총리 때문에 예. 너무나 힘든 한 1년 반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호 새 부총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을 저는 무능의 분야에서는 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지만 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예. 한국 경제부총리 역사상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말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말실수를 많이 하셨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 한중 FTA 안 하면 손해가 1조 5천억 원? 예. 이런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복절 때 우리 하루 더 쉴 때는 최 부총리께서 임시공휴일 효과가 하루 쉬면 1조 3천억 원.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썼을 때 기억이 나는 댓글이 네. 야 그러면 하루 쉬고 한중 FTA 비준 안 하면 되겠네. 예. 그 밑에 댓글은 예. 한중 FTA 비준 안 하고
이틀을 쉬면 게이득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수장으로서 말을 너무 함부로 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그게 취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작년도 맨 마지막에 2016년 경제정책 방안 내세운 걸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모두 끌어당겼어서 네. 내년 1년 동안 성장률을 높이겠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건데 네. 이게 정말 지도에도 없는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복잡하지만 금융정책도 쓰고 예. 재정정책도 쓰고 재정도 확대하고 예. 돈도 풀고 예. 절대로 어떤 경제학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네. 정치인이라는 한계, 예.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한계, 그리고 자기가 부각돼야 된다는 욕심 이런 게 모두가 맞물려서 네. 그게 사실은 좀 웃긴 얘기지만 네. 경제학의 역사가 이미 240년인데 예. 최경환 부총리가 지도에도 없는 길을 찾을 정도로 경제학이 허접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지도에 왜 없겠습니까? 예. 그게 길이 아니니까 없는 거거든요. 예. 최 부총리는 정말 좀 미친 망아지 같이 한 1년 반을 보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친 망아지란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제가 좀 감정이 실린 말이 아니고. 예. 칼폴라니 연구소장 하시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경제비서관 하셨었던 정태인 원장님께서 최근에 CBS하고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예.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서 학점을 어떻게 주시겠느냐. 네. 그때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나 기억에 와닿습니다. 너무나 절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D를 주고 싶다. 네. 사회자께서 F는 아니네요. 네. 아우, F 주면 재수강할까봐.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예. 정말 절절한 겁니다. 다시 나타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네. 시장에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주셨던. 네. 마지막까지 또 큰 웃음 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네. 또 재계에서 주목되는 목소리는 역시 또 재계에서 이렇게 주목되는 인물은 바로 SK 최태원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신년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 20년에 이제 3년 만에 등장을 하신 거죠. 그동안에는 감옥에 있으셨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 비밀 통로로 들어오셔서 네. 기자들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으시고. 아, 기자들하고는 인터뷰 안 했고. 예, 안 하시고 네. 앞에서 하셨던 일성이 네. 폐기로 경영위기 극복하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 폐기로. 네.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시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왜 굳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SK그룹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지배구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배구조의 위기. 예. 예. 최태원 회장이 지주회사 기업인 SK의 지분을 한 2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법적인 문제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예. 결혼 이후에 성사된 이 재산에 대해서 지금 예. 이제 혼외 자식을 이미 고백을 하셨고요. 혼외 자식. 예. 예. 본인이 추진하신다는 그 이혼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네. 상당히 많은 양의 지분이 노소영 관장께 넘어가야 되죠. 노소영 관장 부인. 예. 그리고 만약에 이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께서 지금 이혼을 거부하고 계시니까요. 네. 이것도 이것대로 굉장히 위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배구조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한 걸 제일 싫어하는데 예. 그룹의 지배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지하게 불확실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식과 불륜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생긴 그 폐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네. 안팎으로는 여러 얘기가 들리지만 저는 도대체 최태원 회장이 왜 이거를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폐기는 어디서 생긴 건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예. 이렇게 한국 6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삽시간에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일주일 만에 나타나서 폐기로 경영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니 네. 정말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네. 혼외자의 네. 혼외자로 이렇게 SK 경영권을 네. 이양하기 위한
네. 이런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는 뭐 이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지. 네. 예, 그걸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 패를 이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노조형 반장이라도 이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제가 더 좀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최태원 회장이 작년 8월에 경제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SK그룹이 이제 특사로 풀려나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SK그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최태원 회장이 없으니까 그룹 경영이 개판이 됐다. 예, 그러니까 송수가 지금 영어의 몸이니 의사결정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돼서 그룹 경영이 너무 어렵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도 꼭 최태원 회장이 풀려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으면 SK그룹은 경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은 그룹 경영에 무지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은요. 예.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 사태가 나니까 SK그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수의 이혼 같은 사생활은 그룹 경영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오늘도 당당히 나서서 회기로 경영위기를 극복하자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예. 지금 이 그룹은 총수의 사생활이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안 미친다는 건지 우선 그것부터가 불분명합니다. 예.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풀려나야 SK그룹이 산다. 그때만 해도 진짜 이게 거의 뭐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개그였죠, 이게. 그러니까 경제사범을 풀어줘야 경제가 발전한다 뭐 이런 논리였는데 최태원 회장은 초범이 아니고 재범입니다. 초범이 아니고 재범? 예. 재범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SK글로벌에서 1조 5천억 원 분식회계에서 구속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딱 10년 뒤에 텔레콤하고 CNC에서 500원가량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이번에 구속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전과가 벌써 2개죠. 이게 일반인이면 사면이 아니고 동종전과 가중처벌 뭐 이런 대상자인 겁니다. 동종전과 가중처벌.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2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면 이 사람이 과연 개과천선할 확률이 높으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으냐, 이건 누가 봐도 후자가 더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룹의 경영의 위기라고 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최태원 회장 사면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 박근혜 정부는 최태원 회장을 사면을 했죠. 그래서 SK그룹이 원했던 경영 정상화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냐는 거죠. SK텔레콤 주가가 상거래일 만에 10%가 빠지고 경영 지배구조가 삽시간에 절반에 지금 오가는 이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SK그룹이 말하는 총수가 풀려나야 경영이 정상화되는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안 풀려났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거고요. 없었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고 그 사람들 주장이 이 사람이 풀려나야 SK그룹 경영이 잘 된다였으면 풀려났더니 SK그룹이 경영이 개판이 된다라는 게 입증된 데 딱 5개월 걸렸거든요. 딱 5개월 만에 이렇게 사고 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개월 만에 딱 입증이 됐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때 최태원 회장 총수사는 기사를 썼을 때 페이스북 민중의들이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좋다. 그럼 풀어주고 경제가 안 살아나면 다시 집어넣는 걸로 하자. 이제는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SK그룹 경영이 개판이 됐으니. 그래서 저는 이 재벌 총수의 오만함이 그러니까 풀려난 지 몇 개월이 됐다고 서로 그게 자기가 낳은 혼외자 가문과 그 자식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사람이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체면, 뭐 면목 이런 게 있으면 한 2년은 있다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공개를 하고 오늘 폐기로 경영위기 극복하자 이 발언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랑 정신세계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경영을 해야 SK그룹이 살아난다면 네. SK그룹은 진짜 한국에 있으면 안 되고 네. 안드로메다쯤에서 정말 안드로메다 해야 되는 그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최경환 부총리도 안드로메다에서 예, 그러니까 좀 그 신년 덕두부터 예. 저는 좀 이렇게 한 보수 진영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보면 예. 편집에서 그냥 한 명만 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이 이장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함께 살펴본 경제 속살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논평. 무상복지 공약은 나만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지원 등의 무상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성남시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중앙정부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복지 공약을 끝끝내 밀어붙여서 대통령을 열받게 하려고 작동한 이재명에 대해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박한철은 이재명이 또다시 까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 시민을 잔뜩 열받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은 박동지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는 공약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며 사사건건 박동지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가 확실하다. 박한철은 권한쟁의 심판 이딴 거 검토하지 말고 통합진보당을 일거에 종북정당, 헌법 파괴정당으로 규정했듯 성남시를 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시장직도 즉각 박탈해야 할 것이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성남 시민의 경우 이재명에게 표를 줬건 안 줬건 간에 성남 말고는 다른 곳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의하는 성남 시민이 있다면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거 좋아하는 시장님한테 가서 월급도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지 그래. 이러면서 핀잔과 야유를 퍼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남시가 중앙정부 뜻을 개무시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한 성남시를 무시하기로 했다며 단적윤 실험실과 사드기지,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도 성남시와의 협의 없이 성남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은 영하 4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전국의 아침 기온은 1 내지 3도, 낮 기온은 4 내지 8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전국 아침 기온은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최고 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모레부터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8도까지 낮아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추위 주말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한결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이 내놓은 비판이 통렬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 모임을 결성한 이들은 국내외를 통틀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발언의 무게감이 크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수많은 여성에게 성노예를 강제한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이다. 일본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법적 상식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한일 합의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담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세월호 때도 봤던 얼렁뚱땅입니다. 누구를 위한 얼렁뚱땅입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